오늘은 주야간보호센터, 다른 말로는 데이케어 센터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주야간보호센터의 인가수 허가받는 공식을 알려드리며 기본 면적 기준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갖추어야 할 방의 종류가 10인 이상 시설과 10인 미만 시설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센터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며 기존에 있지도 않으므로 그냥 10인 이상 시설을 유념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생활실이 있고요. 생활실은 거실과 침실 모두 생활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침실의 경우는 남녀를 구분하여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진에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실을 갖춘 면적이 90제곱미터일 때 기본 5명의 기준이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추가 인원 산정은 오직 생활실 면적이 추가되는 것만 인정한다 했고요. 그렇다면 처음 90제곱미터 안에 생활실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추가 산정 때도 생활실이 있어야 하므로 보통 거실, 남자 수면실, 여자 수면실 이렇게 생활실을 3개로 나누어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사무실과 간호실은 한 공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프로그램실과 재활치료실 역시 한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겸용이 가능한 모든 실은 각각의 기능에 맞는 기자재를 모두 갖추어 놔야 합니다. 기존의 요양원이 있는 곳이나 같은 건물의 주야간보호센터를 병설로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생활실과 침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이 겸용이 가능합니다. 공간만 마련할 수 있다면 실로 엄청난 이득이지요. 예를 들어 상가 5층의 요양원을 운영 중인 사람이 4층에 자리가 나서 같은 대표로 주야간보호센터를 만들면 생활실과 침실만 갖추면 나머지는 모두 병행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비나 시설 인가 나오는 부분에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지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덩그러니 생활실만 만들어 놓을 수는 없고 화장실과 사무실 등은 추가로 넣어야겠지요. 다음 식당 및 조리실이 있어야 하고요. 장애인 규격에 맞는 화장실도 갖춰야 합니다. 목욕실과 세탁실은 겸용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양원처럼 침실의 크기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 비교적 간편한 구조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법제처 사이트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시면 별표 9에 재가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치 기준을 계속 훑어보시면 기본적인 틀 외에도 설비 기준 항목이 따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각 실의 효율성이나 안전성 등의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설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되어 있으니 공사할 때 꼭 확인 후 시공하셔야 합니다. 바닥의 소재부터 창문의 크기, 심지어 따뜻한 물을 쓸 경우 섭씨 40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등의 디테일한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을 허가내줄 때는 시공을 모두 마친 후 기자재까지 세팅이 완료되고 나서야 시청 주사가 현장 검증을 합니다. 이때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모두 꼼꼼히 확인하므로 어설픈 시공업체에 맡기거나 대충 넘어가서 허가가 안 나는 상황을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주야간보호센터의 인력 기준입니다. 마찬가지 10인 이상 시설 기준을 유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장은 급수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소정의 교육을 들은 경력 5년 이상 요양보호사만 가능합니다. 이 밖에 별도의 사회복지사가 1명 더 필요하고요. 간호조무사 또는 재활치료사가 필요합니다. 재활치료사는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만 가능하고요.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7명당 1명으로 요양원의 2.5명당 1명 기준보다 상당히 후한 편입니다. 이유는 요양원과 달리 인지도 좋으시고 거동도 좋으신 어르신이 대부분이라 케어의 난이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5인 이상 규모의 시설은 사무원이 추가로 필요하나 별도의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조리원은 1명이 필수이나 외부에서 위탁급식 업체를 이용할 경우 없어도 됩니다. 운전원 1명이 필수로 필요하고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나오는 인력기준 역시 설비기준과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지시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직종별로 업무 시 지켜야 할 직무 분석사항이 있고요. 시설장의 상근 규정 및
시설 규모에 따른 추가 인력 기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주야간보호센터를 방문 요양이나 시설과 병행 운영할 경우 겸직할 수 있는 직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요양원 또는 방문 요양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병행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 창업 설명 영상을 보시면 단기보호시설이나 치매전담시설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수익 구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거의 설치되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아 그냥 개념치 마시란 뜻에서 거론하지 않고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양시설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